자,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형 세단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최근에 지금 BMW E 시리즈, 그 다음에 벤츠 A 클래스 세단 220 모델까지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드디어 벤츠 A 클래스 세단 A250 포매틱 차량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regrets.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from London to Taiwan. I'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rotect your soul. We are heroes tonight. We will fly above the sky. We are heroes tonight. Yeah. We are heroes tonight. We will fly above the sky. We are heroes tonight. 일단 1차량 같은 경우는 A 클래스 세단 중에서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고, 또한 이제 AMG 라인까지 스페셜 오더로 들어간 차량인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A220이라든지 A 클래스 세단의 그 실내 인테리어나 외관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영상 포커스는 이제 A250 포매틱 주행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더불어서 스페셜 오더로 했을 때 AMG 라인이 적용된 모델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50 포매틱 차량 AMG 라인까지 적용된 모델입니다. 일단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스페셜 오더, 특히 이제 395만원을 추가해서 스페셜 오더로는 AMG 패키지인데요, AMG 라인이 적용이 안 된 A 클래스에 비해서 훨씬 더, 제가 볼 때 한 100배 정도 더 스포티해 보이고 차량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AMG 라인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고유의 그 AMG 범퍼 형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릴까지도 확실히 이쁘죠. 이 디자인 자체는 차량이 컴팩트할수록 좀 더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벤츠 자체, 특히 뭐 AMG 라인을 적용하지 않아도 벤츠 자체 그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벤츠 같은 경우는 AMG 라인이 빠지게 되면은 되게 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을 주는데, 요즘 벤츠 차량들 같은 경우는 AMG 라인을 적용을 해야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AMG 휠까지 적용이 되고요, 18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브레이크 디스크에도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레터링까지 적혀 있으면서 휠은 역시 이뻐요. 그죠? 휠은 측면부는 뭐 따로 뭐 AMG라고 해서 휠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고요. 근데 이 색상 자체가 빨간색이 굉장히 이쁘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했었던 A 클래스 세단 흰색 차량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되게 약간 허전하고 너무 심플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차량 자체의 레드 컬러가 적용이 되면서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레터링이 써있죠. 포매틱이고 이 녀석은 A250입니다. 그리고 이제 AMG 라인 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디퓨저가. 그리고 이제 듀얼 머플러는 형상만 듀얼 머플러입니다. 근데 이게 또 디퓨저가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뒷모습도 이제야 조금 더 봐줄만 하네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을 때는 뒷모습이 너무 조금 별로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 텔램프 형상은 적응이 좀 안 돼요. 적응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디퓨저까지 적용돼 있다 보니까 차량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번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봅니다. 그만큼 벤츠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심을 저격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죠. 도어 트림에 알칸타라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스포티한 실내 감성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레드 스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레드 스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시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에서도 시트도 이쪽에 이 가운데 쪽에는 알칸타라 재질을 사용하면서 좀 더 고성능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이 매트에도 AMG 레터링이 적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스티어링 휠이죠. 그러니까 A 클래스 깡통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일반 스타렉스 포터의 핸들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녀석은 옵션, 그러니까 DA3 옵션에도 가죽 스티어링 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티어링 휠이 아니라 AMG D거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만족감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저는 이 핸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핸들이 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알루미늄 트림까지 적용이 되면서 뭐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만족도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립감도 묵직하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A 클래스는 이게 옵션이에요, 그죠? 옵션이 아니면은 디스플레이가 그냥 정사각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0.25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93만원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 A 클래스 세단에는 93만원 옵션이 추가된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이, 얘는 좀 시대를 앞서가요. USB 타입이 아니라 다 C 타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USB 단자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무조건 다 C 타입만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진 좀 개인적으로 불편함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이쪽에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하이패스 수신기입니다.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요. 요즘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 하이패스 카드 꽂는 게 있죠. 근데 하이패스가 이 다시방 이쪽에 안쪽에 있다 보니까 GPS를 인식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하이패스 수신기까지 센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실내 좀 자세한 부분은 제 영상에서 보시면 A 클래스 세단 디자인 리뷰한 게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지금 5,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A 클래스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을 다 적용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 5,500만원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이 있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조수석을 열게 되면요, 자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조수석은 수동이에요, 수동. 이 슬라이드 기능까지 수동입니다, 수동. 이 레버로 앞뒤 슬라이스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으로 이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거고, 이걸로 시트 높이를 조절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요추 지지대, 요추 이 버튼은 전동식으로 적용이 되지만, 그래도 5,500만원 수입차에 조수석을 수동으로 조절한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탔어요. 오빠 벤츠야. 와, 오빠 너무 고급스러워. 와, 이 작은 차인데 실내가 완전 S클래스야. 근데 오빠 시트 조절이 안 돼. 이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A250 포매틱 차량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벤츠 A220도 시승을 해봤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BMW E 시리즈 그랑 쿠페 220D 모델도 제가 시승을 해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형 프리미엄 세단에서 마지막 시승이 될 것 같습니다. A 클래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비싼 A 클래스입니다. A 클래스를 5,500만원에 산다.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죠, 솔직히. 일반 A 클래스 세단에 비해서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20 모델을 A220 세단을 시승했을 때는 살짝 좀 높았어요.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이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A250 포매틱 AMG 라인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이 그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A220 모델에 비해서 마력수가 30마력 정도, 그리고 토크는 5토크 정도가 올라간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220마력 정도 됩니다. 220마력에 35토크 정도를 보여주는 파워트레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가속감 자체는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220도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220 모델도 190마력대 이런 작은 세단의 190마력이라는 수치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죠. 하지만 이 녀석은 작은 차체에 220마력이라는 또 충분한 그런 마력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220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 녀석이 연료 탱크가 8리터 정도 더 커요. 연료 탱크가 8리터 정도 더 크고 공차 중량도 좀 더 무겁습니다. 가속력에 대해서는 물론 이 녀석이 좀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220하고 250 자체의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가속력 자체는 크게 체감이 될 정도로 큰 수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녀석한테 적용된 포매틱이라는 사륜구동 시스템 자체는 정말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되게 민첩한 코너링을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A220에서는 좀 아쉬웠던 게 바로 타이어입니다. A220 타이어가
에코 타이어가 적용이 돼요. 정말 연비를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리기 성능하고는 거리가 먼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L290 차량을 가지고 190마력인데 차량이 충분히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성능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와인딩 코스라든지 좀 고속에서 코너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 포매틱에다가 타이어 폭도 이제 225가 되고요.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데서도 코너 자체가요, 진짜 잘 돌아줍니다. 타이어 접지를 거의 아예 잃질 않아요. 보세요, 코너. 야, 코너링은 진짜 좋습니다. 다른 일반 A 클래스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도 좀 낮고 포매틱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코너 느낌 자체가요, 굉장합니다, 진짜. 더불어서 이제 차량이 컴팩트할수록 코너링이 좀 더 민첩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만족감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A250 포매틱이라고 부르기 싫습니다. A35 AMG가 곧 있으면 출시가 되겠지만 저는 이 녀석을 계속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이 녀석은 정말 A25 AMG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상당히 주행 느낌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풍절음이나 외부에서의 소음 차단도 상당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승차감이 하드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하드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타이어 편평비가 좀 얇다 보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충격 자체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 승차감이 상당히 좀 벤츠 특유의 약간 물렁물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노면이 살짝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고 있는데 승차감이 물렁물렁하게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트, 1열 시트의 방석길이 있잖아요. 방석길이가 좀 상당히 짧습니다. 더불어서 이 녀석은 오르간식 페달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페달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페달 자체가 좀 앞으로 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석길도 좀 짧고 페달 밑에 좀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앉았을 때 이 무릎이 상당히 좀 불편해요. 시트 자체에 앉았을 때 느낌은 편안한 느낌은 아닙니다. AMG 라인이 적용되지 않은 시트와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이 녀석이 사이드 볼스터가 좀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운전자의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착자감이 절대 편안한 시트는 아닙니다. 적용된 스피커 자체는 좀 기대 이하예요. 스피커 품질 자체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입니다. 음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뭔가 되게 고급스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피커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녀석의 제로백 자체는 220 모델에 비해서 0.7초가 빠른 6.3초가 나옵니다. 근데 확실히 근데 가속 느낌 자체가요, 후륜이 아니고 전륜구동, 전륜 기반의 사륜이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라든지 내가 딱 악셀을 깊게 밟았을 때 차가 튀어나가는 느낌은 그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속 자체는, 차량의 가속 자체는 정말 빨리 돼요. 제가 한번 지금 컨버트 모드인데요, 컨버트 모드에서도 좀 밟으면요, 좋죠. 또한 7단 DCT 미션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고속주행할 때 고속주행에 있어서 미션의 그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민첩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DCT의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바로 저속에서의 변속 충격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약간 좀 차량이 좀 밀릴 때 저속에서 계속 악셀레이터를 살살 밟을 때마다 변속 충격은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죠. 7단 DCT 미션의 그런 어쩔 수 없는 특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이쯤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 자, 스포츠 모드. 자, 여기 바로 이제 패널 왼쪽에 다이나믹 모드를 딱 위로 올리게 되면은 딱 스포츠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RPM은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써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느낌도 상당히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컨버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 느낌 자체는 꽤나 큰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밟아보도록 하죠. 가속력 자체 굉장합니다. 가속력 자체가 굉장하고 차량의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요. 진짜 고속 안정성이 정말 A 클래스라고 해서 얕보면 안 됩니다. 진짜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고 더불어서 사륜구동까지 적용했다 보니까 안정감이나 차량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생각에 소형차라고 하면은 되게 뭐 차도 안 나갈 것 같고 고속 안정성도 떨어질 것 같고 아무리 벤츠라도 좀 별로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진짜 큰 오산이에요. 진짜 보세요.
사운드 제너레이터도 적용이 되고요. 체감상으로는 0에서 100km까지 A220하고 A250하고, 물론 A250이 좀 더 가속감이 좋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기대치만큼 훨씬 좋다,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100km, 시속 100km 이상서부터 초고속 영역에서 가속을 했을 때는 확실히 250 모델이 220에 비해서 아주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도 그냥 막 인위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고 좀 은은하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밟는 느낌도 나고요. 약간 내가 살짝 지금 고성능 차량을, 아주 작은 컴팩트한 고성능 차량을 타고 있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 정도로 아주 차량이 괜찮습니다. 차량 재밌어요. 이 녀석 일반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의 안전이 얼굴이 달라져요. 진짜. 그러니까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잘 나가고 나름 차가 좀 작지만 고급스러운, 좀 벤츠다운 느낌을 주는데, 스포츠 모드를 하자마자 벤츠의 얼굴이지만 확실히 AMG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벤츠 A250 세단을 타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CLA가 정말 대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제가 CLA를 직접 시승을 못 해봤습니다. 그냥 전시장 가서 만나봤지만, CLA 같은 경우는 지금 A250 포매틱 차량과 파워트윈이 동일합니다. 파워트윈이 동일하고, 더불어서 그 녀석이 안전 옵션이 더 좋아요. 그 녀석은 CLA 같은 경우는 능동형 차선 어시스트 기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지만, 이 녀석은 그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각지대 경보 자체나 이런 안전 옵션은 조금 들어가 있지만, 솔직히 가격대에 비해서 5,500만원의 수입차 치고 안전 옵션이라든지 좀 다양한 옵션들이 빠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그냥 파워트레인에만 만족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CLA는 이 녀석보다 헤드램프 기술이 훨씬 좋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하이 퍼포먼스 LED 헤드램프라면은, CLA 같은 경우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능동형 차선 유지도 들어가 있고, 또한 이제 이 클러스터, 지금 보고 있는 이 클러스터가 옵션이에요. 93만원을 더 추가해서 10.25인치 클러스터가 적용이 된 건데, CLA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도 기본적으로 20.25인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CLA의 가격은 5,520만원이고 이 녀석이 23만원 더 비싸요. 제가 볼 때는 CLA가 이 녀석보다는 외관적인 디자인 자체도 한 30배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 모델을 시승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정말 나는 A클래스 세단 아니면 안 돼, 무조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A250 포매틱에 AMG 라인이 무조건 들어가고 옵션이 좀 들어가 줘야 돼, 안 그러면 난 다른 차 안 사 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거 사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그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3 시리즈를 좀 더 프로모션 받아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CLA를 사시는 게 이게 더 제가 볼 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조수석 시트 자체도 전동 시트도 아니고 수동으로 시트를 조절해야 되고, 더불어서 뭐 핸들 열선도 없고요. 그리고 뭐 통풍 시트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절대 이 가격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만약에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옵션, 이 A클래스 이 옵션을 생각한다면, 프로모션 받고 실구매가 4천 후반대면은 좀 더 괜찮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5,500만원 너무 비싸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비 자체도 괜찮아요. 열심히 좀 밟으면서 이제 스포츠 모드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워낙 또 이 가상의 배기 사운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밟으면서 주행을 했는데도요, 물론 이제 고속 주행이 좀 더 많았습니다. 고속 주행이 한 70% 정도, 도심 주행이 한 30% 정도 되는데, 연비는 11.8 나옵니다. 연비는. 그래서 이 녀석이 보여주는 운동 성능 대비해서 연비 자체도 크게 나쁘지 않다, 연비 효율성도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아쉬운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MBUX처럼 이렇게 뭐 터치도 되죠. 그다음에 뭐 이 패널 자체도 뭐 느낌은 좋습니다. 약간 좀 너무 좀 감도가 민감해서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에 내비 맵이 써 있어요. 내비 맵이 써 있는데 눌러봤자 뭐 아무 반응이 없죠. 그것도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뭐 실생활에서 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차량 내부 자체에 내비게이션 있는 건 상당히 편하잖아요. 뭐 가속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는 건 정말 불편합니다. 솔직히 정말 5,500만 원이라는 차량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옵션들이 좀 없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게 다가오고요.
확실히 AMG 라인을 적용시키면서 완성되는 이 디자인과 이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밤에 언제나 봐도 정말 고급스러운 이 디자인, 실내 디자인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여심을 저격하기에는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의 편의 옵션보다도 정말 자동차가 이쁘고 좀 벤츠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여성분들한테는 충분한 매력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보다 다양한 소비자를 끌어안기에는 부족한 면이 확실히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에 적용될 250 포매틱이라는 파워트레인과 움직임, 운동 성능 자체는 정말 만족감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GLB 차량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GLB 250이 나오고요. 더불어서 뭐 CLA 250도 이미 출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벤츠 소형 차량들에 적용될 이 파워트레인 자체의 만족도는 정말 좋다. 그래서 올해 앞으로 출시된 뭐 GLA나 GLB, 지금 막 또 출시를 시작한 CLA까지 이 차량들이 또 너무나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아우디 A3도 풀체인지가 됐죠. 그래서 그런 속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아우디가 좀 신차가 들어온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아쉽지만 또 얼른 또 출시가 돼서 이 독일 3사의 소형 세단들의 경쟁 구도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A250 포매틱 차량을 만나봤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가자.